네, 근데 놀랍게도 이게 프리미어리그에서의 첫 퇴장이고. 아 진짜요? 네. 아 잠깐만, 첼시 시절에 없어요? 없어요. 저는 제일 웃겼던 게 그거예요. 찰장군을 불러야 된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충무이키 중위권 이야기 시간입니다. 네, 진행자 김현승입니다. 뭐 네. 저희 인사하나요? 저희 네. 여기서 인사 들어가야 되나요? 네, 안녕하세요. 에버튼 팬 박병규입니다. 안녕하세요. 사우스햄튼 팬 이동근입니다. 아니 그래서 이거 제가 서운한 게 제가 저번에 한번 인사하지 말자고 아이디어 냈는데 갑자기 왜 아니, 갑자기 인사하냐고 아니, 물어봐요. 뭔가 그 다음에 뭔가 하잖아요. 패널들 소개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멘트가 있었는데 갑자기 그냥 그러고만 하고 끝나고 아무 말이 없으니까 당황할 수밖에 없죠 저희는. 아니, 언제나 그냥 우리 이제 하면 딱 나와야지. 딱 하면 딱 나왔어야 됐군요. 한 90화쯤 하면은 그렇게 탁탁 나올 것 같은데 아직 9화밖에 안 돼서. 저희- 9화까지 왔네요. 네, 벌써 저희가 아직까지. 일단은 뭐 숫자로는 구한데 저희는 녹음을 꾸준히 했어요. 네. 업로드가 안 된 업로드가- 것뿐이지. 그렇죠. 업로드가 뭔가 계속해서 뭔가 피치 못할 뭔가 그런 사건 사고가 있어서. 사건 사고와 이슈가 좀 있어갖고 뭐 업로드 못하고 있는데. 좀 신기하게 북런던 하고 이거 하잖아요. 네. 그럼 북런던 할 때 마이크 잘 돼. 그러니까 그럼 마이크가 자꾸 고장 나. 내가 왜? 보기에는 주인권의 수맥이 흐르는 것 그러니까 같아요. 뭔가 좀 이상해. 약간 그 마이크 알아서 꺼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마이크가- 재미없다 이러고 진짜 꺼지는 거 이 아니야? 새끼 되면 관심 없다. 아니 혹시 누가- 모르니까 계속 봐주세요. 이거 아, 네, 녹음기를. 보고 있어요. 아니 저희가 일부러 6으로 맞춰놓은 거거든요. 네. 아니 우리가 할 때마다 이거 할 때마다 마이크 이슈가 생겨가지고 계속 안 되는데 일단은 오늘은 좀 잘 되게, 그리고 또 저희가 조치를 해놨어요. 지금 일단은 주문을 하나 해놓은 게 있어가지고 다음부터는 뭐 서브 녹음도 하나 해놓으니까 마이크 이슈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앞으로 이제 중위권 이야기가 안 올라오면은 이제 모든 게 다 김현승 탓입니다. 맞습니다. 이제는 그럴 리 없습니다. 네, 일단은 먼저 소튼하고 에버튼 이야기 먼저 하겠습니다. 뭐 소튼 먼저 들어갈까요? 네. 뭐 더 슬픈 얘기부터 듣고 그다음에 덜 슬픈 얘기 듣죠. 네. 그러네. 이제 기고만장했다가 결국 자신의 주제를 깨닫고 말았죠. 사우스햄튼. 일단은 크리스탈 팰리스 원정에 가서 일단 1대0 패배를 당했어요. 네, 뭐 크리스탈 팰리스가 이제 저번 경기에 에버튼한테 3대 0인가 이렇게 크게 졌잖아요. 3대0으로 깨졌죠. 그래서 크펠 족밥이구나 이러고 들어갔다가 진짜 족밥은 저희였습니다. 아니, 나 크리스탈 팰리스가 원정 경기는 약한데 홈 경기는 그래도 좀 강한 모습 가끔 보여줘요. 아니 그래도 이제 저번 경기 3대 0으로 진 상대인데 그리고 막 그때 병규 형이 에버튼 막 이런 팀인 이런 지금 병신 팀인데 크펠을 이겼으니 크펠은 더 병신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들어갔는데 더 병신은 저희였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1대0 패배를 기록했는데 뭐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이유가 일단 첫 번째는 이제 아스날전에 0대 이제 1대1로 비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라인업을 그대로 크리스탈 팰리스 경기에 그대로 쓴 감독의 문제고요. 그다음에 전술을 똑같이 쓴 감독의 문제입니다. 결론은 감독 탓이네요. 네. 일단은 첫 번째는 감독 탓이 제일 크고 두 번째는 이제 너무 수비진에서 너무 미스가 많았습니다. 실점 장면에도 이제 리앙코가 이제 자신의 힘을 너무 과신한 나머지 그때 아스날전에서 굉장히 잘했거든요. 커리어 하이 경기를 찍어줬는데 역시나 자신의 주제를 깨닫지 못하고 앞으로 쳐 나가시다가 공을 빼앗기는 바람에 실점을 허용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뭐 어찌 보면 하세니틀 얘기도 나왔고 니앙코 선수 얘기도 나왔고, 그러면 이 경기는 그냥 어찌 보면 1대0으로 진 게 좀 다행인가요? 근데 그래도 이제 후반전에 이제 디알로를 빼고 나일스를 넣으면서 경기력이 좀 괜찮아지긴 했거든요. 이 나일스가 참 진짜 신기한 선수네. 근데 나일스가 선발로 안 보면은 정말 괜찮거든요. 근데 선발로 나오면은 또 못하고 그러다가 후보로 투입시키면 얘는 디알로보다 선녀인데? 약간 이런 생각이 들게 만드는 이상한 주사위를 굴린 선수입니다. 이게 아마 후반 시작하자마자 바로 교체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네, 그 디알로가 얼마나 못했으면 전반에 뺐을까요? 하여튼 이제 나일스가 들어오면서 그나마 좀 공격이 괜찮아지면서 슈팅을 좀 많이 때렸습니다. 근데 이제 과이타 선수한테 빈번히 막히면서 결국 지고 말았습니다. 골을 못 넣고. 그러면 저는 좀 궁금한 게, 사실 소튼 하면 이 선수들 이름 나잖아. 라비아. 라비아는 언제 복귀하는 거예요? 라비아는 이제 훈련에 복귀해가지고 이제 며칠 전에 이제 2군 경기를 뛰었습니다. 그러면 다닐로 안 봐도 되는 거예요 이제? 이제 디알로 안 봐도 되고 나일스도 아마 안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뭐 보기는 해야죠. 2군 경기를 이제 뛰긴 했지만 1군 경기에 뛸 핏이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 더 질문하자면 이제는 오늘까지 이제 저희가 북런던 중위권 한 다음에 네. 월드컵 이제 저희도 돌입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소트네 우리가 만나야 될 상대가 하나 있잖아요. 네, 이제 살리수. 모하메드 살리수가 있죠. 근데 살리수가 경기마다 좀 괜찮은 모습 보여준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 하필이면 이제 월드컵을 앞두고 폼이 올라오는 대한민국에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게 아무래도 다 옆에 있는 애들이 못 믿음직하다 보니까 자기 각성을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나라도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이 팀은 존망하겠구나. 진짜 이 팀은 진짜 강등이 맞겠구나 빨리- 싶어서 이제 빨리 월드컵에서 몸값 올리고 이 팀을 떠야겠다. 강등당하기 전에. 가장 좋은 생각이네요. 아니 근데 이 살리수가 뭐 사실 가나 대표팀에 이제 뭐 토마스 파티 선수들이 네. 얘기를 많이 토마스 하는데 파티도 있고. 사실 살리 선수도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네, 뭐 수비에서 가장 이번에 새로 들어오긴 했지만 핵심인 선수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손흥민 선수가 맞대결에서 조금 번번이 이겼던 장면들이 좀 있어요. 뭐 스피드 대결이나 이런 네, 부분에서. 그 예전에 그 이제 토트넘과의 경기가 있었는데 이제 그 경기에서 살리스의 퇴장을 유도해낸 적이 있었죠. 손흥민 선수가? 네. 근데 살리수가 잘 막았던 적도 있는데. 네, 이제 잘 막다가 그때 한번 좀 거하게 생겼거든요. 그런 건가? 네, 그 예전에 그 토트넘하고 비겼던 경기가 있어요. 제가 알기로. 그 경기에서 이제 살리스의 퇴장을 유도해냈죠, 손흥민 선수가. 이게 살리스 선수가 아무래도 좀 최종 태클이나 이런 거를 좀 과감하게 들어가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팍 튀어나간 상대한테 좀 약해요. 근데 그게 이제 손흥민 선수였단 말이죠. 그럼 우리 대표팀의 뭐 황희찬 선수나 네, 그런 아니면- 좀 저돌적인 선수들이 조금 뭐 돌파를 좀 해주면 가끔씩은 뭐 퇴장 기회가- 변수가 생길 수도 네, 있겠구나. 기회가 날 수도 있다. 그리고 좀 많이 튀어나오는 스타일의 선수거든요. 그래서 좀 공격진에서 협업이 잘 이루어지면은 살리 선수 앞으로 끌어내고 이제 뒤에는 좀 약간 불안하다고 지적받고 있는 아마티 이런 선수들이 뒤에 있을 거니까 이런 선수를 잘 공략할 수 있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일단은 우리가 이제 계속 월드컵 때문에 팔로잉을 해야 되는 선수거든요. 네. 일단은 이 살리 선수가 이 경기를 계속 좋은 모습 보여주면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좀 아쉽단 말이에요. 근데 뭐 그만큼 이제 혹사를 당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니까 약간 좀 반 정도는 기쁜 소식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소트 팬 입장에서 살리 선수가 잘하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대한민국 국적의 사람으로서 못하는 게 좋습니까? 뭐 잘해서 몸값을 받고 나가면 제일 좋은 일이겠지만 대한민국 상대로 한 번 실수해주고 나머지 두 경기를 다 어떻게 좀 다 비겨줘서 비겨줘, 막, 한국한테 좋은 결과를 낼 수 있게 이렇게 한국한테 결국 좋은 결과를 만들어주는 게 일단 이득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대한민국 1승 2패 뭐 이러면 가뿐싸. 근데 그걸 1승 대물 되는 거니까요. 쉽지 저 않을까요? 1승이나 하나요? 근데 네. 저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거 외국 누신가요? 저는 살짝 회의적이시네. 이번에 뭐 탈락을 거의 아이고야. 생각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라서 일단 중위권 이야기의 그런 전체적 의견과는 다름을 네. 알려드립니다. 오로지 저의 의견입니다. 네. 일단은- 이거를 받으신다고? 변경이 예전에 이런 걸로 한 번 실수한 적이 있거든요. 맞아요. 제가 뭐였었죠? 리버풀 옛날에 리버풀이요? 뭐였었지? 완전 예전에 기억 안 나세요? 뭐죠? 까먹었어. 내가 뭐 했었지? 네, 이제 곧 기억나도록 한 4년 전인가 한번 네. 4년 전 맞는 것 같은데. 4년 전에 제가 리버풀로 뭐 했나요? 뭐지 리버풀이 우승 하도 많이 했어갖고 우승을 못한다 이랬었나? 네. 리버풀 우승 못한다들이 우승을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죠. 네. 그래요? 근데 그 말 하자마자 바로 그 년대 챔스 우승했잖아요. 그리고 다음에 리그 우승했어. 오히려 약간 자극제가 된 거 아닐까요? 좀 긍정적으로 그러니까요. 생각을 맞아. 하는 것도 뭐 리버풀이 요새 제 말 딱 반대로 하는 거 보니까 맞아요. 이번에도 얘기할 거지만 얘기할 뉴스에서. 거지만 네. 어쨌든 뭐 일단은 소트는 살리 선수가 좀 살리고 있고 뭐 봐주는 선수도 잘하고 네. 있고 하지만 크리스탈 팰리스한테 패배를 기록했다. 네, 그 초반에 너무 병신같이 먹혔어요. 뭐 크리스탈 팰리스가 뭐 그래도 홈에서는 좀 강한 모습을 보여주니까 이번 경기는 좀 이렇게 해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덜 슬픈 팀이라 해야 될까요? 다행히도 승점 1점을 얻은 팀. 네, 1점이나 얻은 팀. 근데 뭐 사실 풀럼이 쉽지 않아요. 풀럼이 0대 0으로 일단 에버튼이랑 비겼거든요. 네, 솔직히 저는 질 거라고 예상했고 비겨서 일단은 그냥 괜찮은데 역시나 또 저는 불만이었던 점은 경기력적인 측면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게 전반전에는 그래도 나름 좀 치고받고 하는 식으로 좀 팽팽한 경기 흐름이 이어져 나갔는데 이게 후반전 이후에 램파드 특유의 또 쫄보 습성이 또 발휘되면서 라인을 확 내리는 순간부터 이제
플럼의 압박에 고전하면서 올라가지도 못하고 그냥 두들겨 맞기만 하고 끝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물론 플럼이 정말 좋은 폼을 보이고 있는 팀이었기 때문에 승점 1점을 획득한 건 고무적이지만 원정에서 그렇지만 에버튼이 뭔가 더 높은 곳을 바라본다고 했을 때 과연 이런 경기 운영이 이거를 실리적으로 봐야 될지 아니면은 그냥 정말 이걸 단순히 쫄보식 운영이라고 봐야 될지 좀 고민되는 이제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뭐 이날 경기에서는 MOM을 하나 뽑자면 미콜렌코가 이번 경기에서 측면을 아주 완벽하게 틀어막으면서 상대의 공격을 완벽하게 저지했거든요. 왼쪽 측면만큼은.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정말 미콜렌코가 MOM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그만큼 공격에서 아무도 빛을 보지 못했다. 근데 근데 이제 맨 오브 더 매치잖아요. 맞아, 맨 오브 더 매치에도 근데 실제적으로 이제 미콜렌코가 이름을 올렸거든요. 근데 받을만 하다고 직접 당장에 말할 수 있을 만큼 미콜렌코가 정말 측면에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단 한 번도 제대로 뚫린 적이 없어요. 그 정도로 좋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미콜렌코가 에버튼에 오기 전에는 좀 공격적인 그런 재능으로 이 얘기를 하려고 했거든요. 네, 공격적인 재능으로 좀 주목받았던 선수였던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뭐 비록 그 전에 뭐 어떤 스타일이었는지 모르지만 얘가 어디 있다가 오더라? 얘가 우크라이나의 샤흐타르 아니고 그 딴 팀이에요. 샤흐타르 말고 키예프, 디나모 키예프요. 디나모 키우. 네. 근데 이제 얘가 그 생각보다 엄청 말랐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갖고 난 처음에 불안했어요. 그리고 사실 이제 우크라이나 이슈 때문에 조금 이 선수가 좀 주목받은 적도 있었는데 사실 저는 올 때부터 얘가 이 루카디뉴를 백업을 쓸 수 있을까? 뭐 백업이 아니죠. 이제 대체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이 선수가 어느 경기에서는 좀 잘해주고 있거든요. 이 선수가 공격적인 재능은 저는 개인적으로 있다고 보거든요. 물론 좀 뭔가 크로스적인 정확도나 이런 거는 좀 딸리지만 대회 시즌만 딱 놓고 봤을 때 오버래핑으로 해서 올라왔을 때 골까지 결정 지어주는 경기도 몇 경기가 있었거든요. 사실 이제 비교값이 이제 그 전에 이제 에버튼의 레프트백이 짱짱했잖아요. 그죠. 뭐 베인스, 디뉴 이런 애들이 비교값이라고 그렇지. 소튼에 오면은 진짜 유럽 연골 달 때까지 주전을 뛰거든요. 거기가 페레라? 우리 페로인데 걔는 공격밖에 못합니다. 수비 어쨌든 간에 지금 뭐 미콜렌코는 공격적인 재능을 좀 더 주목받았었는데 실질적으로 에버튼 와서는 이제 수비적인 능력이 좀 더 부각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모르겠어요. 램파드의 전술적 선택인지는 모르겠는데 뭔가 생각보다 미콜렌코가 공격적인 모습을 덜 보여주더라고요. 데뷔 시즌보다는. 근데 좀 좁은 공간이면 제가 볼 때는 더 수비하기 수월하지 않을까요? 뭔가 좀 라인에 내렸다 보면 수비 공간이 좀 좁아지잖아요. 그렇죠. 수비 공간이 좁아지다 보니까 좀 더 미콜렌코가 수비하기에 편해진 걸 수도 있고 그리고 뭐 그레이나 고든이 좀 측면에서 수비 커버를 잘 하러 오는 윙어들이기도 하기 때문에 뭐 그런 뭐 복합적인 그게 이유가 있겠지만 어쨌든 뭐 미콜렌코가 뭐 잘해주고 있어서 솔직히 말해서 디뉴랑 뭐 베인스랑 비교하면은 물론 여전히 좀 아쉽긴 하죠. 걔네 그 두 선수는 워낙 공수 양면으로 탁월했던 선수였고 리그 내 1등까지는 안 해도 뭐 상위권에 속해 있는 선수들이었죠. 그리고 저는 뭐 에버튼 하면 이 얘기는 꼭 한번 해봐야 되거든요. 이워비. 이날 경기는 좀 어땠습니까? 이날 경기는 그저 그랬어요. 그러니까 못하진 않았는데 뭐 어쨌든 간에 전체적으로 이제 기대치에 비해 못했다? 아닙니까? 그 전에 보여줬던 것만큼 못 보여줬던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전반전까지는 나는 그 번뜩이는 모습이 많이 보이긴 했었는데 이제 후반전 시작하면서 아예 라인을 내려버리니까 이어비가 이젠 고된 그 탈압박을 하려고 고군분투 하려다가 이제 오히려 압박에 먹잇감이 돼버리면서 좀 그런 영상이 많았고 그렇기 때문에 좀 교체도 이르게 좀 가져가면서 개를 좀 빼면서 그 간어를 일찍 투입하면서 좀 더 중원의 변화를 좀 꾀하려고 그랬었는데 이것도 뭐 실질적으로 제대로 먹히지도 않으면서 그냥 뭐 무승부로 끝났습니다. 네, 뭐 이어비도 좀 그 전에 비해서 아쉬웠다 뿐이지 그냥 평범한 6점짜리 경기력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보니까 이번 경기에 좀 가장 좋은 활약을 보인 신이 있던데 픽신. 그분은 언제나 옳은
옳은 판단만 하시기 때문에 굳이 제 입에 감히 담기 어려우신 분이어서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경기에서도 벌써 6개의 선방을 또 해내시면서 솔직히 말해서 후반전에 픽포드 아니었으면은 6대 0으로 6대 0? 7대 0으로 깨졌을 거예요. 아유 뭐 픽포드는 뭐 사실 월드컵 기간만 되면 네. 품을 월드컵 뭐 기간의 픽신 이거 못 막습니다. 월드컵 기간 픽신은 제가 소신 발언하자면은 진짜 월드컵 기간 픽신 한정만큼은 거의 그 노이어 발롱 포디움급이라고 봐도 선방 있어서 선방에 있어서 강등권 버프까지 더해지면 끝나죠. 끝나죠. 버프까지 있다? 그러면 야신이지. 래프 야신의 재림이지. 그만큼 픽포드가 네. 굉장히 잘한다. 근데 진짜 확실히 뭔가 매년 이랬던 것도 아니고 진짜 2018년, 2022년에 맞아. 그리고 잠깐 흔들렸던 적이 있긴 네, 있어요. 맞아요. 19년에 못했고요. 21년에 어. 못했거든요. 진짜 국대 딱 대회 있는 연도만 또 네. 잘하네요. 18년 그러니까 짝수년에만 좀 잘한 것 같아. 네, 짝수년 월드컵, 20년 때 유로, 22년 때 뭐 네, 어쩔 뭐야 이게. 짝수형 골키퍼. 동기부여만 확실하면 뭐 그쵸. 폼을 찾는다는 건 뭐 어찌 보면 좋은 걸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음. 뭐 이렇게라도 잘해주고 있다는 것 자체가 좋은데 월드컵 끝나고도 이런 폼을 좀 유지했으면 좋겠다는 마인드이긴 합니다. 아니 근데 전체적으로는 풀럼이 경기를 좀 주도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는데 저는 여기서 좀 마지막으로 좀 궁금한 게 풀럼 하면 미트로비치 아닙니까? 그렇죠. 아니 미트로비치는 좀 어떻게 잘 틀어먹었어요? 미트로비치는 타코스키와 코디의 이제 협력으로 좀 많이 잘 풀어졌고요. 센터백 라인에 잘 막았구나. 그리고 이날 경기에서도 역시 타코디 라인이 타코디라 불러 타코디. 모르겠어요. 해설자분들 그렇게 부르길래 뭔가 그래도 입에 착 달라붙네 해서 저도 그냥 지금 그렇게 불렀는데 타코미 괜찮다. 타코디 라인이 근데 확실히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센터백 라인만큼은 거의 빅6에도 꿀리지 않을 정도의 수비력을 자랑하고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모르겠어요. 그 전 시즌에 보였던 이제 램파드의 안정감이랑 지금 시즌에 단 선수 이번 시즌 영입된 그 두 선수가 보여주는 그 안정감이 너무 180도 다른 안정감이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 미트로비치를 막은 것도 미트로비치가 좀 살짝 좀 컨디션이 안 좋았던 것도 어느 정도 있긴 했지만 분명히 확실한 건 타코디가 정말 잘해줬다라는 거를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좀 확실히 램파드가 라인에 내려서 좀 좁은 수비 공간을 커버하는 게 두 선수에게 좀 더 맞는 뭐 전술이라고도 판단이 돼요. 그렇죠. 이거는 어쨌든 간에 그 코디의 이제 좀 커버 범위를 이제 굉장히 좁은 선수죠, 네, 사실. 타코스키가 많이 커버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라인을 올렸을 경우 그리고 그 두 선수가 그렇게 빠른 발을 보유하고 있는 선수들도 아니어서 분명히 뒷공간에 털리는 상황이 많이 나왔을 텐데 이 점만큼은 확실하게 이제 우리 팀 선수의 이제 장단점을 잘 파악해서 램퍼드가 라인을 내려서 이런 것까지는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이런 것까지는. 네. 근데 공격 작업이 아쉽다. 네. 공격 작업이 아예 안 되는 게 문제긴 하죠. 약간 좀 주먹구구식 공격 전개가 나오죠. 사실 뭐 에버튼이 예를 들면 뭐 유럽 대안전을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면 좀 달라지겠지만 만약에 저번 시즌처럼 이제 뭐 강등권 위기가 있었던 순간에 좀 팀을 재정비하면서 이번 시즌에 조금 뭐 한 10위에서 뭐 한 15위 사이로 이렇게만 기록을 해주는 걸 목표로 한다면 지금 근데 그 목표를 잡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경기 운영을 하는 거 보면은 도저히 이거는 유럽 그 경쟁을 할 정도의 퀄리티도 일단 아닌 것 같고 그리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지도 않고요. 뭐 이렇게 보면 저는 나쁘지 않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경기 운영 자체를. 나쁘진 않죠. 그냥 팬들 속만 좀 뒤집어질 뿐이죠. 아니 뭐 사실 어느 정도 되면 강등권 떨어지는 것보다 차라리 주인공이 있는 게 나아요. 그래. 그렇죠. 주인권에 있는 게 그냥 주인권에 있는 게 나아요. 근데 이제 모시리가 들어오면서 그 보여줬던 그 위대한 청사진 신구장과 함께 우리는 챔피언스 리그로 가겠다는 그 청사진을 못 보여주고 있으니까 그게 좀 안타까워서 그렇지. 챔피언십으로 갈 뻔. 진짜 그게 더 빨랐을 수도 있어요. 같은 시인데. 네. 같은 시인데. 어쨌든 뭐 이렇게 두 팀 이야기 한번 진행해봤고요. 그럼 이제 다음 이제 중위권 이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번 주에는 아주 핫한 이슈가 하나 있어요. 이제 사실 모든 저희가 이제 이슈를 준비하다 보면 메인 이슈들이 하나씩 있거든요. 이거는 뭐 동근이 형이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사건 사고에 속하나요 이런 거? 네, 이거는 이제 축구보다는 범죄. 아니죠.
진정한 축구죠. 진정한 축구 3. 진정한 영국 축구를 저희는 눈으로 봤죠. 아, 이제 울버햄튼의 디에고 코스타가 이제 브렌트포드의 벤미를 머리로 들이받아서 퇴장을 당했습니다. 그 뱀미 이제 번니 뱀미. 네, 번니의 멀리에 있었던 선수. 있었던 이제 그거 뭐였죠? 플레잉 감독까지 했던 선수. 아 맞아. 네, 맞아요. 플레잉 플레잉 코치. 코치. 네, 했던 플레잉 선수였는데. 코치까지 했던 선수인데 울버햄튼으로 이번 시즌에 이적을 브렌트포드로 브렌트포드로 이적을 이적을 했죠. 해서. 근데 이제 어쨌든 둘이 이제 경기장에서 좀 부딪히는 일이 많았어요. 경기 특성상 이제 수비서 공격수는 부딪힐 일이 많은데 계속 그렇게 갈등을 하다가 이제 코스타가 빡친 거죠. 그래서 결국 벤미를 들이받아서 VR로 보고 퇴장당했습니다. 아 근데 지금 이게 참 이 선수는 코스타는 뭐 얘기할 게 진짜 많잖아요. 아니 사실. 근데 솔직히 말해서 나이를 먹고도 그렇게 행동한다는 게 아니 나이로만 따지면 베테랑 중에 베테랑이죠. 그냥 노장이잖아요 지금. 노장 반열이죠. 네, 노장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짓을 한다는 게 참 대단한 것 같기도 근데- 하고 어떻게 보면은 꾸준한 거 보니까 네, 근데 놀랍게도 이게 프리미어리그에서의 첫 퇴장이고. 아 진짜요? 네, 아 잠깐만. 첼시 시절에 없어요? 없어요. 와 진짜 카드 관리 진짜 잘했네. 옐로우 카드 받은 코스타 이런 거네. 네, 그래서 프리미어리그 첫 퇴장당한 그 코스타고 그리고 2경기 절장에 추가 결장까지 예상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코스타 선수가 이제 좀 노장 반열에 든 선수지만 그래도 최근 경기를 좀 많이 뛰면서 폼이 좀 점점 올라오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나이가 예전- 많을 텐데. 네, 37인가? 예전에 이제 첼시에서 막 잘했던 시절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왕년에 좀 씹어먹었던 스트라이커들은 다 클래스가 있잖아요. 네. 그죠. 그래서 좀 자신의 클래스를 증명하듯이 폼을 좀 끌어올리고 있었는데 이렇게 멍청한 퇴장을 당하면서 지가 지발에 제동을 걸었네요. 네, 강제로 벤치에서 휴식을 하게 됐습니다. 어쨌든 사실 굉장히 노장 선수거든요. 근데 이런 모습을 보여주니까 좀 뭐랄까요? 코스타답다고 해야 되나? 코스타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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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또 네가 또 그럼 그렇지로. 그리고 제가 찾아보니까 뭐 그렇게 노장은 아니에요. 34살이면 네. 아 그쵸. 88년생, 근데 88년생. 얼굴 때문에 그래요. 맞아. 맞아, 얼굴이 맞아. 얼굴이 어, 진짜 어. 얼굴 때문에 시메온- 38, 37 같아. 시메온이랑 거의 비슷하게 네. 보이니까. 신버지랑 이제 동년배 나이대로. 나는 한 보일 때도 37인 줄 알았어. 근데 보니까 나도 88년생이네. 한 38 되는 줄 알았는데 네. 34밖에 안 됐군요. 네. 그 정도면 뭐 아직 뛸 수 있죠. 뭐 그쵸. 뛸 수 있죠. 뭐 그쵸, 기성용 그쵸. 선수도 그쵸. 88년생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89인가 88인가 뭐 그런데 일단 뭐 일단 아직까지 뛸 수 있는 선수이고 참 사실 그때 코스타 선수가 뭐 이런 뭐 플레이를 할 줄은 몰랐겠지만 뭐 그래도 예상은 어느 정도 됐잖아요. 이제 이 사건이 이제 축구 커뮤니티 같은 데 올라갔을 때 그 댓글 반응이 역시 네가 그럼 그렇지. 아, 코스타 역시 서줄 줄 알았다라고. 약간 아니, 그런 반응이더라고요. 저는 제일 웃겼던 게 그거예요. 찰장군을 불러야 된다. 그 찰장군이 이렇게 잡았던 거야. 그래도 코스타도 근데 드리블 한번 하지 않았나요? 코스타도- 선수 한 명 끼고 드리블 한번 했던 걸로 알고 근데 있는데. 그 선수 한 번 끼고 드리블 한 적이 있는데 이제 그 스토크 시티한테 참교육을 당했죠. 아 그쵸. 이제 바로 이제 바로 축구 조교 쇼크로스 어. 불러가지고 같이 이제 치고 받고 찰리 아담이 들이받고 쇼크로스가 밀고 이게 축구냐 이러면서. 진짜 축구는 여기다. 진정한 축구를 보여줬죠. 그래서 어쨌든 코스타 선수가 좀 되게 뭐 나이에 맞지 않는 행동이죠. 어찌 그쵸. 보면 좀 네, 나이에 맞지 않은 행동을 좀 했는데 사실 코스타 선수가 울버햄튼 최전방을 뛰고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 선수 하이트 선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 울버햄튼. 그렇죠.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한번 좀 뭐 출장 경기가 한 두 경기 정도를 출장을 못 하니까 이번에 뭐 한번 황희찬을 최전방에서 쓸 수도 있지 않을까요? 뭐 황희찬 입장에서는 지금 이 이제 코스타의 퇴장이 정말 꿀 같은 이제 기회이긴 하죠.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코스타가 빠지면서 최전방을 소화할 수 있는 선수가 게데스와 황희찬밖에 없어요. 게데스. 나머지 선수는 다 부상을 당했고. 근데 게데스를 밀어내기 솔직히 쉽지 않아 보이긴 하네요. 이제 게데스 선수를 근데 이제 지금 감독 대행 분이 잘 안 쓰시더라고요. 물론 아, 황희찬 그런가요? 선수는 안 쓰지만. 아니 근데 보츠가 좀 특이해. 보츠도 조금. 보츠가 아니라 스티븐 데이비스, 아 맞아 데이비스. 감독. 보츠가 누구더라? 피터 보츠. 피터 보츠가. 다른 다른 감독. 그냥 다른 감독이고. 아 그런가요? 네. 어쨌든 네. 데이비스가 맞아요. 근데 이 감독도 조금 답답해. 이 감독도 사실 아담한 원툴이에요. 아니 그리고 네베스 혼자 축구하던데 진짜 아직까지. 네베스는 진짜 잘하는데 어. 특히 이제 아다마를 그냥 측면에 밀어넣고 제발 크로스 올려줘 축구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발 다 뚫고 크로스 올려줘 축구를 하고 있는데. 아니 근데 멤버 좋은데 잘 활용 못하는 거 보니까. 그러니까 누네스도 원래 밑에서 좀 같이 수비진들이랑 같이 빌드업 타고 올라가면서 앞으로 간 드리블 즐겨한 선수인데
세컨톱에 놓으면서 재능을 썩히고 있단 말이에요. 이 올림픽은 좀 너무 답답해. 난 황희찬 선수가 뭐 멤버에 부진한다. 비해서 좀 아쉽죠. 뭐 황희찬 선수가 부진한다 이런 얘기 하기도 조금 출전 시간이 출전 시간도 너무 적고 그리고 나는 좀 정상인 축구가 아닌다는 생각이 들고 왜냐면 전 올림픽 이러면 강등당할 것 같아요. 근데 뭔가 지금 현 감독도 아니죠. 임시 감독이 좀 그 감독의 깜냥이 그러니까 감독의 그릇이 아닌데 좀 뭔가 너무 빠르게 기회를 받았다라는 어쨌든 간에 경질을 하면서 그 바통을 이어받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뭔가 울버햄튼 입장에서는 좀 월드컵 이후 연세이동을 좀 노려보려고 기다리고 있는 거라고 저는 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러다가 정말 이제 강등 이게 팀 분위기가 어느 순간 넘어가면은 이제 아무리 명장이 와도 이 잘못된 분위기를 좀 다시 있잖아 선하게 좀 긍정적으로 바꾸는데 정말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한 달 정도는 그래도 적응기를 줘야 돼요 감독한테도. 그렇죠. 그래서 울버햄튼이 진짜 이번 시즌 쉽지가 않다. 이거 잘못하다가 이번 진짜 강등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물론 이제 브렌트포드가 홈에서 연승을 달리고 있다가 이제 울버햄튼이 비겼어요 이 경기에서 또. 그래갖고 뭐 이게 뭐 울버햄튼이 그래도 비긴 거면 잘한 거 아니냐라고 얘기할 수는 있는데 사실 이 경기도 엄청 답답했어요. 네, 이제 누구야? 그 네베스가 중거리 슛인가? 그걸로 네. 슛을 골을 넣긴 했지만 사실 이제 네베스 선수 개인기량으로 거의 만들어낸 거거든요. 말 그대로 진짜 선수발. 해줘. 네베스가 아니고 다른 선수였으면 늘 수 있었을까란 해줘 될 수 있게 만든 해달라고. 정말 그러고 근데 제가 볼 때는 라즈보단 좀 납니다. 라즈보단 좀 올라와요. 라즈보단 그래도 라즈보단 나아요. 그래 비었잖아. 근데 너무 답답하다 이 아니, 팀. 도대체 울버햄튼한테 진 팀이 어디 있을까? 그래갖고 우리가 매번 얘기했던 황희찬 쌤. 선수에게 또 1승이죠. 울버햄튼이 지금 1승째인가? 2승인가? 2승으로 이승이고요? 거기쯤 한 팀이거든요. 네, 그 사우스햄튼입니다. 라즈한테 진 유일한 팀. 와우. 어쨌든 울버햄튼이 울버햄튼 노팅을 이겼어. 맞아. 네, 맞아요. 노팅을 이겼어. 그래서 울버햄튼도 좀 심각하다. 그리고 빨리 이제 황희찬 선수가 마지막 기회를 잡아야 된다. 맞아. 이번 코스타의 결장이 좀 마지막 기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럼 이제 두 번째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저희 소식이네요. 솔직히 두 번째 소식은 병규님 위한. 자, 일단은 이게 업로드가 안 됐기 때문에 잘 모르실 수 있지만 지금 리버풀 얘기를 우리가 세 번째 다룹니다. 네, 리버풀 세 번 그러니까 얘기했죠. 뭔가 누가 뒤에 조정하고 있는 거 아니죠? 제가 리버풀 얘기할 때마다 뭔가 현승의 그 표정이 살짝 좀 뭔가 위험 감지 이런 거. 위험 감지. 왜냐면 그거 삐용삐용 느끼면서 지금 한 2주째 일부러 이제 업로드 안 한 것 같거든요. 뭐 그러려고 그런 건 아닌데. 제가 대본 쓸 때 안 넣었어요. 근데 사실 여기 자꾸 넣지 마요. 부담스러워요 이 팀. 제가 이거 정확하게 꼬우면 위로 올라가든지. 제가 이거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리버풀이 한 번 못했을 때 저희가 리버풀을 중위권의 새로운 손님을 초대하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바로 잘했고 잘했다 이런 다음에 맨시티 잡아가지고 잘했다고 해줘가지고 바로 그 다음 경기에 또 노팅엄한테 지고 꼬라박고 역시 리버풀 다시 또 중위권에 왔군요 이러면서 축하드립니다 하고 박수 쳤더니 다시 또 이제 이번에 또 졌네. 네 아약스 그래. 네, 아약스 이기고 그래갖고 역시 리버풀 역시 이런 곳에 있을 팀이 아니지만 하고 다시 또 박수 쳐줬더니 이번에 또 리즈한테 맞고 왔어요. 리즈한테 또 맞고 왔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아니 단짠이에요. 그러니까요. 근데 일단은 리즈가 이 경기 전에 강등권이었는가 그랬어요. 네, 이제 계속 무승을 좀 기록을 하고 있었는데. 이 팀이 제일 아쉬워. 이 팀이 벤포드가 너무 날리기도 하고 하시면 뭐 제시마치가 정말 잘 만들어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리즈가 항상 이제 경기력에 있어서는 정말 좋다. 경기력은 정말 좋은데 이기질 못한다. 그러니까 경기의 결과를 못 만들어낸다. 이게 있었고 이제 그거에 대한 주된 원인은 이제 아무래도 결정력의 문제가 가장 컸는데 이날 경기에서는 왠지 모르게 이제 리버풀이 알아서 혼답을 해줘. 그쵸. 알아서 이거 골 못 넣으면 바보. 약간 이런 식으로 넣어라 이러면서 조금에서 넣어라 이러면서 이건 제발 넣어라 이러고. 아니 무슨 진짜 깜짝 놀랐어요. 나 미친놈인 줄 알았어 걔. 나 진짜 리즈의 동거인 줄 알았어요. 나 진짜 그거 보면서 조 고메즈는 솔직히 말해서
어쩌다 한 번씩 그런 실수를 할 때가 조금 있었던 것 같거든요. 아니 제 기억에는. 맨시 상대로 그렇게 잘해놓고 네. 왜 그 짓거리를 하는 거지? 근데 좀 이해가 안 가. 조금 애들을 그래서 이렇게 꾸준히 못 쓰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좀 어느 정도의 불안함도 내포돼 있어서 못 쓰는 건데 이 경기에서도 또 여지없이 그런 정말 어처구니없는 이제 백패스를 해버리니까 뭐 리즈 같은 팀 입장에서는 압박도 엄청 열심히 하는 팀인데 개꿀 이러면서 바로 먹기 그거는 바로 넣죠. 네 바로 먹기 좋은 사이즈거든요. 그때 첼시하고 경기할 때도 이제 맨디 선수가 좀 실수한 거를 리즈가 바로 받아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그런 것처럼 여기가 팀 단위 압박이 굉장히 세요. 여기 진짜 여기 에너지 레벨 부담스러워. 좋아. 좀. 너무 좋아 진짜. 근데 이게 조금 다행인 게 앞쪽에서 조금 못 해주니까 좀 마음이 놓였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그냥 떠먹여 주는데 이거는 넣어야지. 그리고 사실 인간적으로. 리버풀 같은 팀이 뭐겠습니까 이제 팀 단위의 에너지 레벨 이 굉장히 좋았던 팀이잖아요. 그렇죠. 좀 상반되는 걸 확연히 느낄 수 있습니다. 이제 확실히 좀 많이 떨어졌다. 그런 걸 많이 느꼈고 이제 뭔가 뭐 그 흔히 말하는 예전에 의적풀 시절로 뭔가 돌아간 느낌이 좀 많이 보이거든요. 현재로서는. 승점 드랍이 이렇게 하면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리버풀이라는 팀은 항상 이제 시즌 초반에는 이제 맨시티와 어느 정도 우승 경쟁을 우승 후보를 꼽잖아요. 우승 경쟁을 하는 이제 그 정도의 팀으로 인식하고 있는데 근데 물론 이번 시즌에는 물론 리버풀이 어느 정도 좀 잘해줄 거라 예상을 했지만 맨시티에는 살짝 그래도 많이 못 미치는 정도로 좀 많이 예상을 했지 이렇게까지 많이 못 미칠 거라고는 그러니까. 아무도 예상 못 했거든요. 근데 계속해서 이렇게 뭔가 중위권 뭐 하위권한테 계속 발목을 잡히는 모습을 보고 특히 리즈 같은 경우는 이 리버풀 전에 이제 제시마치 감독이 인터뷰를 했어요. 지는 게 너무 지겹다. 이런 식으로 인터뷰를 하면서 왜 계속 이렇게 잘 만들어서 져야 되냐 이런 식의 인터뷰를 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이제 뭐 그렇게 매번 져왔던 팀을 상대로 이거 방심을 한 건지 몰라도 이런 식으로 지는 것 자체가 리버풀한테 과연 맞는 경기력인가? 네, 그리고 특히 이제 19위, 22 이런 팀한테 지는 게 그러니까 이러면 안 돼 리버풀. 그리고 심지어 이번 경기에서는 물론 엘리엇이 지금 잘해주고 있어서 나오긴 하지만 파비뉴랑 이제 티아고까지 이제 나온 중원 쪽으로만 보면은 거의 베스트 멤버가 다 나왔거든요. 공격도 보고. 그리고 리즈의 상황을 고려해봤을 때 엘리엇이 나와도 돼요. 네. 어느 정도 물론 부상자가 지금 많기 때문에 뭐 그럴 수 있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로테이션을 리즈가 지금 좀 그래도 결과를 계속 못 만들어내기 때문에 엘리엇 나올 수 있어. 그쵸. 엘리엇 나올 수 있죠. 근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지. 그쵸. 이거는 좀 뭔가 리버풀 선수단이 전체적으로 안일하지 않았나. 네. 아약스 그 승리로 인해서 좀 뭔가 좀 어느 정도 안일하게라고 했다기보다는 뭔가 뭐 제가 리버풀 상황을 잘 모르기 때문에 뭐 함부로 말할 수 없지만 뭐 어느 좀 아쉬웠다. 그리고 일단 이 경기에서 리버풀이 못한 점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리즈의 이제 수문장의 멜리엇가 정말 잘 막아줬다고 저는 보거든요. 멜리에가 후반전에 진짜 완벽하게 이제 리버풀의 모든 슈팅을 다 틀어 막으면서 이번 경기에서만큼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골 넣은 선수보다 멜리에가 승점 3점을 만들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멜리에가 이제 이번 경기에 9개의 선방을 기록했어요. 9개 진짜 정말 엄청난 활약을 보여줬기 때문에 승점 3점은 거둘 수 있지 않았을까. 이 선수도 나이가 좀 어려서 맞아 나이가 많이 어렸어요. 좀 안정감이 좀 들면 굉장히 좋아질 골키퍼 중 하나거든요. 솔직히 멜리에 대한 평가를 뭐 저 말고 이제 다른 이제 유명한 좀 축구 평론가나 그런 사람들이 멜리에 대한 평가를 좀 봤는데 다 이제 능력적인 부분에 인정을 하는데 어느 정도 이제 라인이 올라가 있는 리즈의 그 누구지? 비엘사 시절 때 그때 뒷공간 불안한 것 때문에 많이 막히긴 하지만 멜리에 대한 능력은 항상 좀 뭔가 축구 평론가들이 다 좀 인정을 하는 그거였기 때문에 확실하게 능력 있는 선수였는데 뭔가 이제 점점 이런 경기가 좀 많아지는 것 같아요. 뭔가 자기 혼자 힘으로 이제 세이브를 많이 해내는 경기가. 그러니까 이 선수가 한 3년 전부터 봤는데 이 선수 지금 보니까 22살이에요. 엄청 어려요. 맞아, 진짜 어린 편이죠. 골키퍼 치고는 정말 어린 편이에요. 어쨌든 뭐 엄청난 선방을 보여줬고 리버풀 좀 올라가라. 리버풀이 이런 모습 보여주면 안 되는 팀이기에 뭐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얘기하면 안 됩니다.
다음 경기 집입니다. 제가 좀 놀려야지 다음 경기 또 놀려야지 이악 물고 또 이악 물고 좀 듣고 잘하더라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 지금 방금 발언은 좀 삐뽀삐뽀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어쨌든 간에 리버풀이 좀 잘해야 돼. 이런 팀 잘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리버풀이 좀 잘해줘야지 흔히 말하는 이제 양강 구도라고 하잖아요. 이런 거 스토리 써내려가는 재미도 있고 아니 그런데 그리고 리버풀이 이렇게 강등권 팀들을 좀 잡아줘야 저희 같은 강등 경쟁권 팀들이 저는 그 얘기도 있어요. 그래야지 좀 안정권에 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19위, 20위한테 승점을 줘가지고 소튼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소튼이 많이 떨어졌죠. 위험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리버풀이 좀 졌으면 좋겠네요. 계속. 네. 뭐 네. 에버튼 팬 입장에서 뭐 그렇게 얘기할 수 그럴 있으니까요. 수 있죠. 물론 여기서부터는 제가 편집할 건 아니지만 리버풀 다음에 삐 처리가 돼서 편집될 예정입니다. 오케이. 네. 일단 리버풀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세 번째 뉴스는 바로 이제 친정팀에게 후대게 맞은 포터입니다. 결국 포터는 자기 자신을 넘지 못했습니다. 네, 그- 브라이튼하고 첼시하고 경기를 했는데 포터가 포터보로 못 이겼을 거. 네. 그래서 브라이튼의 데제르비가 첼시의 그레이엄 포터에게 4대1 승리를 거뒀습니다. 브라이튼이 강팀이다. 브라이튼의 이제 데제르비 첫 승인데 근데 참 진짜 이것도 어이가 없는 게 왜냐면 브라이튼이 이 전 경기까지 다 막 3백 쓰고 네. 막 그러니까 포터가 하던 거 그대로 쓰고 계속했거든요. 결과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이 경기부터 갑자기 포인트를 주더니 이 경기를 또 잡아버린 거예요. 대제르비 포터볼을 뭐 시간이 없어서 포터볼을 써왔지만 포터볼이 구린 걸 깨달은 거죠. 포터볼 잘못을 깨닫고 포터볼이 비뷰를 입히니까 잡은 거예요. 물론 이 팀이 뭐 토트넘 경기도 있었고 그리고 뭐 브렌트포드 홈 경기 까다로운 경기거든요. 그 네. 경기 브렌트포드 홈 경기도 있고 뭐 그다음 뭐 맨시티도 만나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아마 리버풀도 만났어요. 그 리버풀이랑 대접이랑 막 해가지고 엄청 그거였잖아요. 어쨌든 팀 그거 되게 분위기 안 좋았는데 그거 스케줄도 근데 이번에 첼시 만나서도 또 스케줄이 꼬이구나 이랬는데 또 첼시 잡아버렸어요. 일단은 뭐 포터가 왜 졌나요? 브라이튼. 이제 포터 감독이 선발 라인업에 원래 3백 포메이션에 그 양쪽 윙백 자리는 보통 수비수들을 세우잖아요. 그죠, 풀백이나. 근데 이제 그 자리에 스털링과 플리식을 넣었습니다. 이거 일단 예준이가 맨날 얘기하던. 네, 근데 문제는 이제 한 자리에는 그래도 좀 맞아. 비대칭으로라도. 네, 비대칭으로라도 수비수를 좀 둬야 되는데 이제 퓰리식하고 스털링을 양쪽에 놨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데제르비 감독이 그 점을 잘 파고든 거죠. 너무 이제 공격적으로 운영했군요. 네, 좀 공격적이기도 하고 아무래도 수비수들이 아니니까 좀 이제 선수를 마킹하거나 이런 거에 좀 반응이 늦잖아요. 이제 그런 점을 이제 측면 공략을 통해서 데제르비 감독이 잘 풀어냈습니다. 근데 이날 경기에 스털링이 좀 많이 못한 것 같던데. 역시 네, 스털링을 윙백으로 쓰기에는 스털링을 윙백에서 잘 못하기도 했고 그리고 리스 제임스가 죽어버리니까 그냥 팀이 다 죽어버린 것 같다는 느낌도 약간 들더라고요. 그것도 있고 사실 초반에 2골을 먹혔거든요. 전반에 3골을 먹히고 초반 한 15분까지 2골 먹혔단 말이에요. 사실 맞아요. 제가 이거 자책골도 있었기 때문에 좀 완전 말려버렸어요. 첼시가. 그래서 저는 뭐 사실 전술적으로도 어느 정도 얘기할 수 있겠지만 사실 좀 첼시가 말린 경기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포터가 첼시를 상대로 포터가 이제 첼시가 아니죠. 포터가 브라이튼을 상대로 일단은 뭐 이 경기에서 뭐 대패를 좀 당하긴 했지만 사실 포터가 그 전까지는 또 보여줄 게 또 많은 감독이기 때문에 그 전까지 좀 계속 연승을 좀 기록을 하고 있었는데 또 이 경기에서 또 끊겼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있고 뭐 데제르비는 굉장히 좋은 감독이다. 확실히 포인트도 줄 줄 알고 좀 좋은 감독이니까 브라이튼도 만만치 않다. 그걸 잡은 토트넘. 이걸로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바쁜 사람 왜냐면 리가 지금 갑자기 생각났어. 방송사고 날 뻔했어요. 방송사고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원래 막아 뜨면 안 되거든요. 갑자기 토트넘이라길래 나 뭐 잘못 들은 줄 알았어. 네, 뭐 무슨 잘못 얘기한 거? 이 경기력은 브라이튼이 이기고 토트넘은 경기가 이기고 어쨌든 그게 기억이 나서 제가 한번 오케이. 얘기해봤습니다. 자랑할 수 있을 때 자랑하게 냅둬야 돼요. 그리고 네 번째 뉴스, 이제 마지막 뉴스인데요. 네 번째 뉴스에 4위 뉴캐슬이라는 제목으로 작성을 해주셨어요. 4번이라 그냥 4위 뉴캐슬이라고 적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즌 단 1패를 거두고 있는 그것도 이제 징계 이제 안필드에서 이제 극장 역전골을 맞아서 진 경기가 있어요. 그거 네. 막 코너킥인가 이거 해가지고 네, 막 카르발료 왔다 갔다 한다면 카르발료 갑자기 딱 찬 거 있어요. 네, 그거 말고는 이제 리그에서 패가 없는 4위 뉴캐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와 뉴캐슬. 저는 분명히 에디하우가 감독 지휘부가 맡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와
쟤네는 그 사우디 맞죠? 사우디 네, 맞아요. 왕가가 인수를 해놓고 감독을 첫 단을 안 쳐줬네라고 생각했는데 역시 정말 6개는 진짜 추가못이다라는 걸 여실히 증명해 버리면서 전문가였습니다. 네, 여실히 증명해 버렸죠. 아니 근데 이 뭐 우리가 그때도 한번 얘기했는데 에디 하우 감독은 아직 젊기 때문에 네. 발전 가능성은 있다라고 얘기를 하긴 했어요. 근데 이렇게 잘할 줄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잘할 줄 몰랐어요. 그래도 제가 볼 땐 뉴캐슬을 이제 성공가도에 올린 사람은 에디 하우는 아닐 거다. 네. 그러니까 한 잘해도 한 중위권 정도에 머물 거라고 저희가 예상했는데 맞아요. 이렇게 좀 리그 4위까지 이제 오른 순위를 기록할 줄은 아무도 예상을 하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뉴캐슬이 정말 좋아요. 일단 수비 안정감이 너무 네네. 지리고 사실 저는 제일 마음에 드는 선수 김아량이스. 김하랑이스 너무 잘해. 잘하죠. 축구를 너무 잘해. 김아랑이스도 잘하고 그 옆에 있는 조엘링턴. 조엘링턴 저는 신의 한 수죠. 저는 진짜 근데 원래 조엘링턴이 공격수였잖아요. 그렇죠. 한 몇 시즌 동안 욕을 오질나게 먹었어요. 진짜 많이 먹었어. 초반에 솔직히 말하면. 진짜 약간 골 못 넣는 공격수의 네. 대명사로 그리고 골 못 넣는 공격수에다가 그냥 못한다고 네. 욕을 먹었죠. 그런데 이 선수를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뭐 삼선에서 뛰는 삼선 맨 처음 뛸 때만 해도 진짜 욕 엄청 먹었거든요. 와, 쟤는 얼마나 못하길래 공격수가 삼선까지 내려서 뛰냐. 그런데 점점 뭔가 삼선에서 막 터지더니 지금은 뉴캐슬 이제 조엘링턴 김아랑이스 라인이 유럽 탑 티어 이제 클럽이랑 비교해 놓은 지표가 있는데 그 지표도 꿀리지가 않을 정도로 조엘링턴 김아랑이스가 정말 대단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그 뉴캐슬에는 이제 공격수 출신이 이제 중원으로 내려와서 뭐 이워비 같이 네. 이런 선수 한 명 더 있어요. 뭐 조일록도 그렇죠. 그런데 윙어 출신인데 이제 내려와서 좀 축구에 눈을 떴다. 네. 라고 얘기를 가끔 하죠. 조일록은 물론 좀 가끔 못할 때가 있긴 하지만 그 어린 선수예요. 근데. 네, 조일록이야 뭐 그럴 수 있고 근데 어쨌든 김아랑이스와 조일링턴의 중원 조합은 정말 PL에서 꿀리지 않는 중원 네. 조합이다. 최상의 중원 조합 중 하나다.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닉 포프. 너 사실 제가 볼 때는 잉글랜드 국가대표 골키퍼에는 이제 픽신이 네. 사실 지금 폼으로서는 픽신을 써야 되는데 픽신 당연히 써야 되죠. 당연히 포프도 만만치 않습니다. 포프도 솔직히 진짜 픽신이 만약에 없었다면 진짜 닭주전 먹을 폼입니다. 포프도 너무 잘해요. 근데 당연히 픽포드라는 거대한 벽을 넘기 위해서 닉포프가 이렇게 더 열심히 하는 거겠죠. 매우 대전 같은 건가요? 쉽지 않네. 픽포 대전. 픽포 대전. 근데 진짜 닉포프가 정말 그 예전에 번리에 있을 때도 그렇고 잘해. 네, 정말 선방 능력에 있어서만큼 와 저는 정말 잘 막는다라는 생각 정말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뉴캐슬로 이제 둥지를 이제 다시 틀고부터는 다시 또 잘하는 모습을 보면서 역시 월드컵 버프가 없었구나 이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게 뉴캐슬이 초반에 수비는 안정감이 있는데 골을 못 넣는다라는 좀 단점이 있었는데 어느 한 7라운드, 8라운드 넘어가고 나서부터는 갑자기 좀 예상치 못한 선수들이 좀 터져져요. 뭐 알미론 같이. 맞아요. 저는 진짜 제 입에서 이어비가 잘한다는 얘기가 나올 줄 몰랐듯이 제 입에서 또 다시 알미론 쟤 잘한다. 알미론 솔직히 말하면 진짜 못했어. 나 진짜 이 얘기를 내 입으로 할 줄 몰랐어. 그 예전에 이제 저번 시즌도 그렇고 저번 시즌부터 해가지고 계속 알미론 좀 열심히 뛰지만 결과를 만들어야지. 그래, 알미론 못했어. 이런 평가가 좀 지배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좀 뭔가 부지런하지만 뭔가 부지런한데 멍청한 스타일. 얼굴이 약간 호감상이잖아, 호감상. 호감상인데 약간 짱구. 맞아. 약간 좀 딱 봐도 좀 열심히 뛰는데 공격 포인트 뭔가 못 만들어낼 것 같은 얼굴 이랬는데 요즘 무서워요. 알미론 진짜. 그래서 당해 보셨잖아요. 알미론 쉽지 않아. 알미론 쉽지 않아. 파라과이 알미론도 쉽지 않고. 웃긴 게 이제 한국한테 아마 멀티골을 넣었었죠. 맞아요. 그때 이후로 좀 폼이 올라왔다는 한국이 역시 보약이었구나. 맛있는. 그리고 양식이. 뭐 예준이도 알미론을 뭐 이제 자기가 생각했을 때 저번 시즌 막판부터 알미론이 폼을 조금씩 올라왔다. 그래서 알미론 괜찮다라고 했는데 알미론이 좀 터져주니까 좀 예상 외였고 사실 이 자리에 생막시맹이 뛰거든요. 원래 생막시맹이 예전에 좀 뉴캐슬 에이스 느낌이었는데 뉴캐슬 이게 생막시맹이 부상으로 결장하는 시간이 좀 많아지니까 좀 뉴캐슬은 어쩌지 걱정이 많았거든요. 근데 그 자리를 좀 알미론이 정말 잘 메워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막시맹이 그 교체를 나와도 한두 번 탁 해주면 또 모르거든요. 교체 나와도 무서워. 그래. 말해 뭐 합니까? 어쨌든 뉴캐슬이 지금 너무 잘하고 있고 에디 하우 짱짱맨 그리고 이제 뭐 여긴 뭐 우리가 지금 다 얘기했잖아요. 뭐 골키퍼도 좋아 아니면 뭐 공격수도 좋아 그리고 중원도 좋아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굉장히 까다롭다. 그리고 수비진도 사실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특히 이제 덴번 선수는 덴번 괜찮지. 정말 이제 센터백 사실 프로필상으로 보면 딱 봐도 센터백에 좀 어울리는 선수인데 키도 크고 그런데 이제 풀백 자리에서 좀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그건 뭐 트리피어도 뭐 1인분 정도는 해주고 있으니까. 트리피어야 뭐 거의 이제 뉴캐슬에서 킥을 다 담당하고 그쵸. 있고 킥이 정말 무섭거든요. 진짜 솔직히 요즘 그래, 따라 더 괜히- 느낀 게 특검 진짜 개쩔긴 해요. 괜히 특검이 아니야. 특검 진짜 개쩔긴 해요. 네. 왜 이렇게 난 토트넘 때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다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뭔가 킥 능력은 가면 갈수록 좀 더 정교해지는 것 같아요. 많이 많이 차니까 그만큼 더 정교해지는 것 같고. 와인도가 묶이면 숙성되잖아. 근데 그런 것처럼. 저는 느꼈던 거 언제냐면 18년도 잉글랜드 4강 갔을 때도 특검 킥이 꽤 좋았거든요. 그때는 진짜 프리킥도 막 넣고 그랬잖아요. 근데 막 난 토트넘에서 그렇게 잘했나 싶은데 갑자기 AT 가서도 킥이 좋아졌다 했고 여기 와서 다시 보니까 숙성이 됐네. 숙성이 됐네. 그러니까 킥이. 좀 그런 짬바가 생겼네. 짬바가 좀 생길 것 같고 일단은 제가 하긴 보니까 뉴캐슬 다음 경기가 소튼이네요. 네, 좋댔죠. 소튼 좋댔죠. 바로 보이네. 소튼 리버풀이죠. 좋댔죠. 어쨌든 망했네요. 일단은 소튼이 좀 안타깝네요. 뭐 일정이 좀 좋지 않고 네, 뭐 뉴캐슬은 망했네요. 뭐 잘하고 있다. 뉴캐슬 잘하고 있죠.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뭐 중위권 이슈들은 한 여기서 좀 마무리하고 저희가 이제 마지막으로 원투워치 뭐 중위권 경기를 좀 추천하자라는 식으로 저희가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번 주에 펼쳐지는 이게 14라운드인가요? 이제 이게 한번 네. 이제 한번 그때 지연이 돼가지고 연기가 14라운드가 맞을 거야 아마. 네. 이 14라운드 경기에서는 어떤 팀 경기를 보면 좋을지. 제가 확인해보니까 15라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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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5라운드에는 뭐 어떤 경기를 보면 좋을지. 네, 그러면 저부터 일단 먼저 해볼까요? 저는 일단 아스톤 빌라 맨유 경기를 골랐거든요. 이게 어떤 경기냐면 우나이 에메리 감독의 첫 번째 경기입니다. 굿 이브닝자의 데뷔 굿 이브닝자가 굿 이브닝을 할 수 있을 것인지. 상대가 어렵다 근데. 상대가 이제 최강의 기세 네, 테나의 맨유기 때문에 네. 빡세긴 하네요. 좀 아쉽다. 그래서 좀 빌라 홈 경기라는 점이 있고 그리고 이제 에메리 감독이 이렇게 데뷔전이니까 이제 상대 감독이 좀 전술을 예측하기 어려울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빌라가 좀 어떤 경기로 보여줄지 정말 기대가 되는 경기입니다. 아니 근데 이 경기 좀 잘 고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빌라가 뭐 사실 팀 선수는 좋진 않지만 사실 멤버들이 안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멤버들만 놓고 보면 정말 짱짱한 중위권에서 정말 탐탄한 팀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솔직히 에메리가 어떤 식으로 경기 운영할지 정말 기대되는 매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맨유도 조금 위협적인 좀 상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변경 하나 골라주세요. 저는 에버튼과 레스터 누가 더 재앙인가 더비. 네. 이제 램파드 vs 램장과 이제 또 재앙. 또 재앙. 램장과 또 재앙인데 솔직히 말해서 이거는 살짝 좀 웃으라고 던진 이제 픽이고 근데 개인적으로 이 경기는 정말 그 재앙 누가 더 재앙인가의 측면을 초점을 놓고 봐도 재밌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리즈와 본머스를 좀 추천해주고 싶은데요. 이제 팀 단위 압박이 정말 좋은 이제 리즈와 좀 이제 선수비 후역습의 이제 특화가 됐어 이제 그 팀이. 완벽하게 특화된 본머스 과연 이제 누구의 전술이 더 잘 이렇게 통할 것인가 이런 거를 봐도 재밌을 것 같아요. 약간 전술적인 좀 상성이라고 해야 되나? 전술이 좀 특징이 다른 두 팀이 만난 경기 너무 반대인 재미가 팀들이잖아요. 일단은 에버튼 레스터부터 얘기하면 사실 레스터가 최근에 맨시티한테 경기를 지긴 했지만 사실 2연승을 하고 있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다시 품을 좀 되찾나? 그리고 저는 가끔씩 얘기하는데 메디슨이 가끔 미친 날이 있어요. 근데 메디슨 긁히는 날에는 정말 미친 듯이 잘해요. 미친 날이 있어요. 그냥 그 레스터를 완전 구원하는 날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제가 보니 한 5경기 한 번씩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럴 때는 또 이겨. 네, 그래서 주기가 돌았다. 한 번쯤 올 때 에버튼이 맞을 때가 됐다. 근데 이거는 또 램파드가 좀 잘 막아내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아니에요. 난 못 믿어. 아니 저 로저스를 믿는 거예요. 감독에 그러면? 대한 불신. 난 차라리 로저스가 더 나을 것 같은데. 아니야, 램파드 그래도 아직까지 승점을 쌓고 있어. 누가 더 재앙일지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누가 더 재앙일지 더비를 한번 좀 모든 사람들이 좀 지켜본 다음에 역시 너가 더 재앙이었네 한마디만 해줬으면 좋겠네요. 어쨌든 뭐 재앙이라고 표현했지만 램파드 저는 이 정도면 뭐 순항하고 있다라고 보고 리즈 보면서 아까 얘기했듯이 상성이 좀 안 맞는 팀, 좀 반대가 되는 팀인데 두 팀 경기도 좀 재밌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리즈 본머스 그리고 에버튼 레스터 그리고 빌라 맨유 경기 일단은 한번 보시면 되게 재밌는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사우스햄튼 뉴캐슬 경기인데 절대 보지 마세요. 뉴캐슬이 이깁니다. 뉴캐슬이 이깁니다. 뭐 소튼이 특히 약한 팀이 몇 개 있는데 뉴캐슬하고 울버햄튼 이런 두 팀은 왜 굉장히 울브스한테 약하냐? 이게 소튼이 이상하게 울브스한테 약해요. 뭐팀 특히 그리고 상성이 뉴캐슬한테 약한데 근데 팀 상성이 있나 싶을 정도로 그 두 팀한테는 두 팀이 진짜 아무리 죽을 쓰고 있어도 지더라고요. 참. 이제 브루스 보리 때도 지고 브루스 볼 때요? 브루스가 막 머리연패 받고 있을 때도 소튼이 한번 딱 승점 주고 이제 에디아우 초창기 때 좀 갑자기 못했을 때 있었거든요. 그때도 승점 주고 근데 울버햄튼은 라자한테도 질 정도면 말 다 했죠. 뭐 어쨌든 소트는 참 특이한 팀입니다. 네,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망했습니다. 어쨌든 뭐 소튼 경기는 보시지 마시고 네, 일단은 저희가 눈 픽해주신 3경기 정도는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오늘 녹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위권 이야기는 저희 충무위키 채널에서 볼 수 있고 또 해축팬이라는 팟빵 채널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녹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